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2016년 9월 24일 토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추석 명절이 지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추석 잘 보내셨는지요? 강타도 여러분들 덕분에 잘 보냈습니다. 저는 고향이 이제 천안이라서 천안 아버지 댁에 갔다 왔고, 또 어머니가 이제 작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사를 집에서 지내질 않고 절에서 지내요. 절에서 지내는데, 자, 그래서 이제 불강사라는 저 송파에 있는 불강사에 제 어머니를 모셔놨기 때문에 거기 가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이제 제사도 지내고 왔고, 또 아버님도 뵙고 왔고, 또 뭐 이래저래 좀 바빴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부터가 이제 하반기 경마의 실질적인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올 연말까지 논스톱으로 하루도 한 주도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경마가 시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하반기 경마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상반기 경마를 돌이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내비에 남는 것이 레이팅 시스템이라는 거거든요. 어디선가 느닷없이 레이팅 시스템이 나타나더니 빠빠빠빠빠빠빠 경마가 엄청 어려워,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레이팅 시스템이라는 게 사실상 우리가 이제 예전에 실시를 했던 그 별점 경주하고 핸디캡 경주를 약간 변형한 시스템이거든요. 별거 없어요. 부중의 차이를 둬서 못 뛰는 말과 잘 뛰는 말에 핸디캡으로 조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전에 별점 경주라는 것과 핸디캡 경주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옛날 별점 경주하고 핸디캡 경주가 더 세분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해왔던 것을 말만 바꿔서 레이팅이라는 거로 말만 바꾼 거지 사실상 뭐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경마가 어려웠던 것은 조금 그 상반기 때 좀 어수선한 분위기였어요. 뭐 혼합 경주에 국산마들이 많이 끼어들어가고, 전반적으로 막 그냥 뭐 세금 문제다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좀 어수선한 분위기 때문에 경마 자체가 좀 어렵게 느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울러 또 레이팅이라는 게 도입되면서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학창시절에 공부를 했을 때 이 수학 문제 같은 거 풀면은 기본적으로 기초가 탄탄한 친구들은 미적분이나 함수 부분에 가서도 잘 풀어요. 하지만 이제 기초 부분이 탄탄하지 못한 분들은, 못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미적이나 함수 부분에 가면은 응용력을 키워야 되는 부분이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뒤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 레이팅도 사실상 옛날 별점 경기나 핸디캡 경마라고 생각을 하고, 자, 하반기 경마 때 임하신다면 뭐 별다른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저 역시도 이제 기본에 충실하면서 하반기 경마 때는 한번 멋진 활약상을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실질적인 하반기 경마인 만큼 또 으쌰으쌰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서도 으쌰으쌰 해가지고 하반기 때는 상반기 때보다도 더욱더 갈목할 만한 성장이 있으시길 기대하면서, 자, 이번 주 이제 토요 경마와서 일요 경마는 3주차 경마잖아요. 9월이 3주차 경마다 보니까 출줄수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마 자체가 조금 어수선한 분위기가 있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터지는 쪽에서는 엄청나게 배당이 터질 것 같고, 또 안정된 부분에서 또 안정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배당과 안정이 골고루 양상되는 시스템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며 토요제 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제 1경주입니다. 전력 미숙의 신마와 현군 성장과 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뭐 배팅권이 나름 충만감의 마필은 버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3번이 믿음의 빛이라는 마필인데, 자, 이제 장초현 기수가 들어왔는데 상반기 때
늦을만 할 만큼 이제 돌아왔는데 예전의 기승들은 아니었어요. 자, 그렇지만 뭐 이제 어느 정도 컨디션을 해보겠다고 보고 싶고, 자, 그럼으로써 마필 자체의 능력은 3번 믿음의 빛이 선취력을 모두 겸비한 모습을 데뷔전 시 보여줬던 마필이라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현군 성장마 중에서는 아무래도 3번 믿음의 빛이 가장 믿음이 가는 마필이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현군마보다는 신마 쪽에 조금 비중을 두는 것이 좋은데, 5번 청원시대도 기수의 부주에 잘 따르는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라 페로비치 기술이면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겠고, 7번 킹엑스 프로이선, 요거는 그 주행검사 자체가 100m 부분부터 보여주더라고요. 그 비디오가 촬영이 안 됐다고 해서. 불량주로에서 뛰었던 마필이고, 이제 선행으로 나서서 경주를 주도했던 마필인데, 어찌됐든 간에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이번에 선행을 못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7번 킹엑스 프로에선 불량주로 기록이고 경주를 주도하면서 보여준 능력이기 때문에 검증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고, 10번 큐피드 레이드도 조교가 좋다고 해서 강력하게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별로예요. 저는 이 10번 큐피드 레이드는 자르고 싶은 마필이에요. 왜 그러냐면 꼬리를 흔들어 채찍을 내서 꼬리를 흔드는 것도 악벽입니다. 왜? 예를 들어서 매를 맞을 때도 학생들이 그냥 꿋꿋하게 맞는 애들 있잖아. 심부도 이렇게 들썩거리지도 않고 그냥 딱 똑바로 서서 맞는 애들이 있고, 어떤 애들은 그냥 심부를 그냥 이렇게 그냥 확 그냥 집어넣으면서 맞는 애들이 있잖아. 이런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람의 성격과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뛰기도 싫고 애도 맞기 싫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힘이 부족하고, 이런 현상을 간접적으로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게 아무래도 꼬리를 흔드는 악벽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10번 큐피드 레이드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12번 주리오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는 3번 믿음의 빛을 놓고 때리는 후착 찾기 양상의 경주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2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빰. 자, 여기에서는 1번 성읍여왕입니다. 사실 좀 뭔가 2%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근간에 한 번은 잘 뛰고 한 번은 조정을 거치고 한 번은 잘 뛰고 또 조정 거치고 이런 정확한 패턴을 지키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런데다 이번 경기에서는 전개상 비교적 편한 선행을 갈 수가 있겠고, 다만 이제 문제가 있다면 57.5kg라는 부중이 늘어난 것이 과연 어떤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59.5까지 달았던 마필이고 그동안 경주시 59.5나 58kg를 달고도 괜찮은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1번 성읍여왕은 굉장히 좋게 보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번 제주교차 2경주는 적중의 포인트를 두고 강력하게 붙어보는, 자, 제주 첫 번째 승부처다. 무조건 적중을 기대하는 경주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2경주, 이번에는 토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여러분들이 떡하니 보시다시피 능력이 오밀조밀하게 모여있는 마필들 간의 일전이고, 국산 6등급 편성으로서 기본적으로 이 기복 내지는 중하위권 편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떤 마필도 입상을 장담하기 어렵고 또 어떤 마필도 안 된다고 보기가 어려운 그런 판때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가장 그래도 괜찮게 볼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요게 이제 관건인 그런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뭐 11번 썬키스타라는 마필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 5착을 차지해서 언뜻 보면은 그 이전에 3착을 했던 마필이라, 데뷔전시 3착을 했던 마필이라 못 뛰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경주력을 끌어내고 강한 편성을 만나서 5착을 했을 뿐이지, 데뷔 후 두 번의 경주에서 순차적인 경주력 상승을 보여줬던 마필이라, 자, 이번에도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 자, 그런데 이번 경주의 특징은 아주 빠른 선행마도 없어요. 4번의 헤일로버드가 이제
경주를 주도하고 6번이 노야레이스도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11번이 썬키스트가 출전마 중에서는 종반 탄력이 가장 우수한 마필이기 때문에 1000m 경주라 해서 조금 레이스가 빠르니까 불안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타 선입형 마필들이 모두 지구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마필들이 대거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반 뚝심 측면에서 우위를 보여주는 11번 썬키스트가 상대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자, 그래서 강타는 이 12번 썬키스트라는 마필을 놓고 자, 이번 첫 번째 승부처 한번 멋진 적중으로 제주 첫 번째 승부처인 제주교차 2경주와 토요 첫 번째 승부처인 토요제 2경주를 멋들어지게 한번 적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3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7대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 빰빠라밤 오웬도생 고마취인 오웬도생 고마취인. 저는 사실 그 핸드폰이 있잖아요. 핸드폰을 잘 이렇게 활용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요 근래 박스 오피스라는 그 음악 프로그램을 하나 동생이 친구가 아는 친구 동생이 그거를 이제 하나 깔아줘가지고 저 핸드폰으로 음악을 듣고 다니는데 거기에 이제 AUX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밑에다 잭을 꽂아가지고 차에다 연결시켜서 이렇게 듣는 게 있는데 그걸 이렇게 듣고 다니는데 음악을 내가 이제 그때그때 좋다고 생각하는 음악을 바로바로 다운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공짜로.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해보니까 굉장히 뭐라 그럴까 차를 타는 게 즐거워졌어요. 그러니까 차를 타면은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운전을 할 수가 있고 또 산에 가거나 아니면 조깅을 할 때도 이 핸드폰을 틀어놓고 음악을 들으면서 운동을 하게 되니까 능률도 상당히 오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은 이제 산에 잘 안 가고요. 국립묘지를 갑니다. 국립묘지. 국립묘지라는 데가 한 3km 돼요. 제가 보기에 3km가 조금 넘을 수도 있어요. 한 3, 4km 돼요. 한 바퀴를 이렇게 크게 외곽으로 돌면.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굴곡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 2바퀴를 걷습니다. 그러면은 음악을 듣고 이렇게 걷다 보면은 혼자 사람이 없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대부분 많으신 데인데 거기를 이렇게 걷다 보면 별 무리도 없고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그 핸드폰의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자식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핸드폰을 잘 만지는 친구한테 음악 프로그램 하나 정도는 깔아달라고 그래서 그 음악 프로그램 하나 갖고 또 책도 거기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책을 그 핸드폰으로 사가지고 또 심심하면 책을 또 봐요. 그런데 이런 게 상당히 유용한 게 핸드폰이구나. 이걸 요즘 들어서 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그런 걸 잘 활용해 보십사 하고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쓸데없는 소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제주교차 3경주 메인 승부처입니다. 백록장어는 이번에 가져가 볼 생각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능력도 출중하거니와 지난번 경주 때 경주력을 끌어냈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반대로 이제 추임력 측면에서의 상승 가능성을 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50kg라면 충분히 입상권 진입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라 저는 어쨌든 이번 백록장어는 배팅권에 무조건 안착을 시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이번 편성에서 8번 산정무한이 아무래도 이제 또 한번 강력하게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이번엔 선행 못 갑니다. 10번이 한라 명성도 빠르고 외곽게이트에 12번 한라 제일 왕초도 빠르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과 이제 경합을 펼치면서 8번이 산정무한이 선행이든 선입이든 최적 종계를 펼칠 수 있는 마필인데 글쎄요 저는 일단 말씀을 드리지만 8번 산정무한이 출근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번 3경주 역시도 아주 큰 고배당은 아니지만 중배당 이상을 노릴 수 있는 메인 승부처로서 멋지게 한번 상반기 때 조금 제주경마가 생각만큼은 적중은 나와줬지만 고배당 적중이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 때는 제주 경마에서 이제 고배당 적중을 작년도에 굉장히 많이 적중을 시켜드렸는데 상반기 때는 그게 조금 부족했다는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상반기 중에서도 1, 2, 3, 4월 달엔 잘했는데 5, 6, 7, 8을 못했어요,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제주 경마에서 멋진 고배당 적중을 기대하면서 자, 이번 3경주 메인 승부처는 중배당 이상 고배당까지도 기대를 하고 있는 메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백록장원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일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3경주는 어느 정도 이 충막감의 마필이 버팅기고 있는 가운데 후착 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자, 일단 뭐 가장 기대치를 높게 맞을 수 있는 마필은 이번 땡스빈이라는 마필입니다. 경주만은 이전주에 가장 많은 경주력 성장을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 이전주에 조정 하강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쉬운 면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자, 항상 저는 민간인이던 경마가 끝나고 나서 못 들어온 마필을 갖고 뭐 다리가 안 좋아서 뭐 정보를 몰라서 틀렸다는 등 그 다음에 또 들어온 말 갖고 가서 뭐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들어왔다는 등 이런 개벽다구 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제일 싫어해요. 아니 그럼 뛰기 전에 얘기를 해야지. 끝나고 나서 무슨 소설 쓰는 거야. 뭐 하자는 거야. 뭐 염장지라는 거야. 뭐 하자는 거야. 예, 그런 사람들은 우리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비응신 같은 놈 지랄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래도 특히 스무스하는 사람들 보면 꼭 경마가 끝나면 뭐라고 한 소리지. 아니 바보도 아니고 멍청이도 아니고 나 바보라고 선전하는 것도 아니고 왜 경마가 끝난 뒤에 꼭 뭐라고 그래. 또 거기 그 말 듣고 있는 사람들 또 한심한 거예요. 그런 소리 하면 그냥 슬그머니 빠져서 에라 미친놈아 그래요 너 미친놈인 거 다 알아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냥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또라이지 그게 정신 나간 놈이지 그게 올바른 정신 상태겠어요 그게.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거의 반또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번 땡스빈이라는 마피는 이전째의 조정 하강된 모습을 보여줬는데, 종반 탄력 측면에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선행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경주만은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이전째에 가장 많은 경주력 성적을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고전을 했지만 이번에는 뭐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마필이라 이번 땡스비는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다. 무조건 안고 가야 되는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4번 브렉포인트 같은 마필들도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고 그 외의 마필들은 현장 가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3경주에서는 아무래도 추천만은 2번 땡스빈과 4번 브렉포인트 중에서 현장 상태를 감안해서 충만을 놓고 때리는 것이 맞는데 현재로서는 경주마 성장 추이를 봤을 때 2번 땡스빈을 놓고 때리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해보고 싶은 경주. 자, 다음은 제주교차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1번 다온이란 마필이 그래도 가장 괜찮은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예요. 일단 뭐 1번 다온이란 마필이 지난번에 이제 조정을 거쳤고 그로 인해서 이번에는 이제 경주력의 상승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은데 지난번에는 초반 순발력을 너무나 많이 끌어내면서 1400경주를 맞이해서 너무나 많이 끌어내면서 늘어난 거리에 적응을 하지 못하며 아쉬움을 주었는데 이 마필은 원래 이제 추임력도 상당히 우수한 마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페이스 조절을 하면서 따라갔습니다면 이번에는 충분히 자력 입상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1번 다운은 이번 편성에서 뭐 아주 세게 봐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마필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10번 천재성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근간에 계속적으로 경제력의 상승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이번 교시 인기마로 어느 정도 팔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안 보고 싶어요. 그래서 10번 천재성에 대해서는 가감하게 잘라보고 싶고 1번 다운은 강력한 대가리로 읽어주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토요일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토요일 4경주입니다.
자, 아마도 이제 제 경마 방송을 들으시고 이제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이제 정보를 듣기 위해서 UCC를 제 것만 들으시나요? 아마도 여러 사람 거를 듣고 또 팬들은 또 이 텍스트도 많이 참고를 하시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정보를 얻는데 팬들은 그래도 된다고 생각해. 근데 이 야가 빠진 전문가들이 그런 걸 커닝하는 전문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공부 한자 안 하고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산다? 물론 어떤 식으로 가든 뭐 잘만 하면 된다는 것도 맞는 얘기긴 합니다만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그건 아니잖아요. 자, 자존심이라는 것도 있고 내 직업에 대해서 어떤 자긍심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그런 건데 어떻게 전문가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 거를 컨닝을 한다? 물론 어떤 경마가 끝난 뒤에 UCC 방송이나 텍스트나 뭐 이런 거 봐서 조금 홍보를 좀 잘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벤치마킹을 하는 건 괜찮은데 이 마법을 커닝한다는 거는 이거는 전문가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죠. 이게 이제 상당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이게 따지고 보면 쪽팔리는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존심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전문가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12번 왕대장이란 말필입니다. 아마도 이 말필은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아마 조교가 좋았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패턴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이 최상식 조교사가 조인권 기수가 군대 가기 전에 조금 같이 호흡을 맞췄고 최상식 조교사는 지금도 대련 마필은 조인권 아니면 거의 문세영이를 계속 시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11번 왕대장은 어찌됐든 간에 총력전을 펼칠 가능성이 있고 강력한 대가리로도 인정을 해줄 수 있는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6번 아르고 오썸이란 마필입니다. 이 마필도 굉장히 좋게 보는 마필이에요. 언뜻 보면은 6착과 5착을 차지했기 때문에 능력이 부족한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1억 원짜리 고가의 마필입니다. 1억 원짜리 고가의 마필이기 때문에 요 마필은 이번에 뭐 무조건 들이대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6번 아르고썸도 패턴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직까지 순발력에 비해 종발 탄력이 조금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고 힘이 좀 덜 찼다는 단점을 갖고 있지만 마필 자체의 잠재력은 상당히 우수한 마필이기 때문에 6번 아르고썸도 1억 원짜리 고가의 마필이라 거의 총력전을 불사할 것으로 예측이 된다. 자, 그래서 땡땡으로 끝날 가능성도 어느 정도 내포를 하고 있는 경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6경주 강태의 제주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요즘 제가 이제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들었던 밥 딜란의 Nothing on a Heaven Stone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밥 딜란 노래하고 이제 크리프 리차드의 Earning in the Morning 뭐 이런 마필 이런 노래들 제가 좀 잘 듣고 또 스팅의 English in New York 뭐 이런 노래 좋잖아요. Englishman in New York 이런 노래를 제가 좀 이렇게 자주 차 안에서 듣고 다니는데 노래도 옛날 노래가 좋은 것 같아. 야, 저도 젊었을 때 뭐 랩이다 뭐다 뭐 그런 노래도 많이 부르고 그랬는데 노래도 가만히 들어보면은 요즘 노래보다 옛날 노래가 좋은 것 같아. 팝송도 추억의 팝송이 좋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자, 이번 6경주 준메인 승부처인데 딱 한 마리 하나 추천을 드려보죠. 4번 람바다입니다. 람바다! 자,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제주 경마에서 족밥이 된 기수 2명을 골라라. 그러면 나윤하고 김이랑입니다. 얘네들은 원래 못하던 애들이 아니에요. 그 나윤하는 아기를 낳기 전에는 거의 뭐 강성이 있을 때 물론 이제 야리쪼를 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야리쪼는 실력 없이 되냐고요. 그건 아니거든. 그게 뭐 아줌마가 돼서 이제 뭐 시간이 없어서 말을 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나윤아가 이제 대표적으로 몰라 케이스고요. 금년에 와서 완전히 하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김이랑이도 완전히 옛날에 추임만 굉장히 곧잘 잘 탔던 중고차 기수입니다. 근데 이 두 기수들이 거의 족밥 페이스로 가는 거 있는 것 같은데 4번 남바다도 이번 편성에는
본인이 가려고 노력을 해야지. 본인이 지난번에 제가 완전히 깨게 말 타는 걸 보면 물론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타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어중간하게 얘기를 하는 말은 끌고 와야지. 본인들이 끌고 와야지 마방이든 조교사든 뭐 마주든 누구든 태워줄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얼레벌레야 얼레벌레. 그래서 4번이 남바다에 나윤아 기수가 진짜 저한테 족밥 소리 안 나오게끔 좀 잘 좀 타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말 타는 게 아니라 장난하러 나오는 거. 나 기수인데 하고 있는 거. 그러려면 그냥 애나 잘 키우는 게 낫지 뭐로 그렇게 나와가지고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어찌 됐던 간에 그게 뭐 야리조로 갔던 간에 뭐로 갔던 간에 열심히 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기대해보고 싶은 강타입니다. 그래서 4번 남바다는 능력상으로 이번에 되는 페이스는 되는 말이니까 만약에 신경을 받은 조교사가 가라 그러면 이런 거 때리고 와야지. 말 믿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나이런 기수의 하이팅을 기대하면서 이번 준비의 승부처는 4번 남바다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면서 준비달 이상을 기대하는 준비의 승부처라는 점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 난초의 고향이란 마필이 있습니다. 현구 성장마 중에서는 아무래도 9번 난초의 고향이란 마필을 그래도 읽어줘야 되겠죠. 데뷔전도 굉장히 좋게 봤던 말이고요. 또 주행검사는 굉장히 잘 뛰었던 말이에요. 그래서 마필 자체가 큰 체구는 아닌데 아주 야물딱지다 이런 생각을 가졌게 됐던 마필인데 9번 난초의 고향은 이번 편성에서 뭐 입상의 한 자리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이제 상대방들이 문제인데 2번 에팔레치아 뭐 일단은 안병기 마방에서 2마리를 꺼내놨으니까 되든 안되든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보폭이 좀 작고 불량주로 해서 뛰었던 마필이라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그게 이제 조금 마음에 걸리고 3번 우리가번이라는 마필은 고기가 좀 높아요. 그리고 시종 밀고 주행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걸음은 우수한데 검증이 좀 필요해 보이고 4번 청담도끼도 무난한 선행력과 종반 탄력을 보유했는데 큰 걸음은 없어 보여요. 그렇지만 이제 잠재력을 보유한 마필이기 때문에 4번 청담도끼도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이고 8번 대성맘이라는 마필이 상당히 재밌는 마필인데 순수 주행검사 기록만 놓고 보면 대가리입니다. 무조건 대가리인데 문제는 이 마필이 주행이 다소 불안하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파워를 인정해 줄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게 만드는 마필이에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뛰었던 마필들이 정글 드래머도 입상을 하긴 했지만 좀 주행검사 때 걸음보다 좀 덜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전부 다들.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손질이 안 가네요. 이상하게. 8번 대성관계도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니고 11번 썬더라이트도 사실 탄력만 놓고 본다면 뭐 채찍한방 내니까 거의 뭐 꼬무줄같이 튀어나가더라고요. 팡! 튀어나가는데 야 탄력 굉장히 좋았던 마필이에요. 11번 썬더라이트. 이런 마필들은 뭐 좋게 보는 마필들인데 이 중에서 이제 현장에서 골라야 되겠죠. 자, 다음은 이제 제주계차 7경주 모바일 경주입니다. 일단은 8번 올라장군이란 마필이 그래도 기본적으로 가장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데뷔 후 3번의 경주에서 순차적으로 경주력 신장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순수 능력만 놓고 본다면 가장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 자, 여기 이제 한상발마방에서 출전을 하고 있는 9번 낙천여제라는 마필도 지난번 이전제를 맞이해서 상당한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 9번 낙천여제도 초반만 일찍 붙어준다면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보고 싶은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고 배단마라면 5번 전주곡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 괜찮아요. 이 마필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6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UCC 준비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은근히 터질 것 같은데요. 은근히 터질 것 같아요. 은근히 터질 것 같다. 어느 놈으로 터지냐
문제로다. 이것이 문제로다. 자, 사이즈로만 놓고 보면 11번 마상기제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근간 두 번의 경기에서 생바닥을 때는 먼저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바닥을 때린 마필들이 예전의 능력으로 급상승된 전력을 보여줄 수가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사실 이런 유형의 마필들이 이제 한 번 정도 살포시 고개를 치켜뜹니다. 제가 표현으로는 그걸 걸음에 무릎골을 뜬다고 그러는데, 마상기제는 이번엔 저는 그렇게 세게 보는 마필이 아니에요. 원상복귀된 능력을 보여주지 말라는 법은 없겠지만 사실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높지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기에 부응할 수 있는 만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싶은 마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6번 2K라는 마필이 있는데 순수 능력만 놓고 보면 대가리입니다. 6번 2K가. 근데 왠지 모르게 이 마필도 3창, 6창을 이제 근간에 보여주면서 뭔가 좀 2%가 부족하지 않느냐. 특히나 이제 종반 뚝심 측면에서 조금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선행시의 베스트의 능력인데, 과연 이번 것이 이제, 2K가 과연, 2K가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고민을 하게 만드는데, 마상기제가 버팅기고 있잖아요. 외곽 게이트에 마상기제가 버팅기고 있기 때문에 요 놈을 넘어서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또 7번 당찬 모습도 빠릅니다. 의외로 빠르기 때문에 요런 마필들이 강하게 압박을 했을 때 과연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버팅될 수가 있겠느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이에요. 그래서 6번 2K는 어찌됐든 간에 저는 괜찮게 보는 마필입니다. 괜찮게 보는 마필인데 의외로 이번 6경주에서는 선두권에서 전개 2점마가 있고, 반대로 선두권의 마필들이 모두가 무너지면서 선행 일변도의 마필들이 인기를 모으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이 무너지면서 종반 탄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막판 대역전을 시도하면서 배당이 터질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내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경주라서 이번 경주 조심을 해야 되는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6번 2K를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놈들은 충만은 아니에요. 11번 마상기제도 그렇게 세게 본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죠. 6번 2K도 제가 왜 이런 선행형 마필들을 추천드리냐면 얘네들이 올라갈 가능성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나마도 6번 2K가 조금 낫다는 것 뿐이지 얘가 강축이라고 언급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6경주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선두권이 몰락하면서 대배당이 터질 가능성도 상당히 갖고 있는 경주라는 점, 자, 그래서 조심스럽게 임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7경주, 토요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입니다. 6경주부터 이제 때릴 만한 경주가 쭈르륵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승부처 역시도 여기다 쫙 모아놓은 강타입니다. 그래서 토요제 7경주 역시도 하이라이트 승부처로 해서 강력하게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번 편성에서 관심권 마필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은 아무래도 6번 벨라로라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결정력은 2%가 좀 부족하지만 근간 두 번의 경기에서 또 연속 하강된 경기력을 보여주며 다소나마 기대치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여주곤 있지만 출전마 중에 가장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라서 이번 편성은 무조건 한번 노려보고 싶은 마필이에요. 그래서 6번 벨라로나는 정말 뚝심으로 한번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보고 싶은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근데 이번 경기는 어차피 이제 팔릴 수 있는 마필들이 이제 몇 두가 보이죠. 그런 인기권 마필들이 과연 입상에 성공을 할지. 6번 벨라로나는 조금 덜덜하게 팔릴 가능성도 있는데 저는 6번 벨라로나를 굉장히 좋게 보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8경주. 자, 혼합 4등급 핸디캡 경주입니다. 요번 경주는 기본적으로, 뭐라 그럴까, 신마들의 강세가 어느 정도 예측도 되는 경주예요. 물론 이제 현금 마필들 중에서 11번 진격의 왕이란 마필이
과연 이번 경시 이제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여부가 관건인데,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은 패턴을 갖고 있는 마필이라서 현금 마필들 중에서는 11번 진격의 왕은 어찌됐든 배팅권에 난차가 쉽게 됩니다. 지난번에 5착을 차지했다 해서 안 되는 마필이 아니라 지난번에 경기력 상승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그 연투 가능성을 어느 정도 내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11번 진격의 왕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보는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 자,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마필들이 또 괜찮을 것이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어느 마필이 뭐 나쁘다, 좋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13번이 무적의 챔프도 나쁘지가 않아요. 순발력이 괜찮고 종반 탄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마필 자체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마필은 이제 10마인데 6번 OK 연답이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출발과 동시에 점핑을 하고 샌드위치 방해를 받으면서 맨 후비 출발을 합니다. 종반 재간을 물리고 채찍을 가하자 탄력이 우수한데 길은 기본 걸으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발력이 문제고 청행을 하는 것이 문제인데 이게 5조에서 지금 문세영 기술을 기생을 시켰는데 승부를 할 거는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뭐 승부는 무조건 하는 그림이기는 그림인데 승부를 해서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고민을 하게 만드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6번 OK 연답이 걸으면 좋지만 이런 유형의 마필들을 대가리로 놓고 때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히려 저는 11번 형구 이 진격의 왕이나 마필에 대해서 상당히 재미나게 보는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는 사실 어려운 경주예요. 굉장히 어려운 경주니까 이런 경주에서 너무 무리한 배팅은 절대적으로 자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토요제 구경주 오늘 강타의 후반부 토요경마 UCC 준베이 승부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자 요번 경기는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말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보여줄 거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기본적으로 팔릴 수 있는 마필은 1번 청담불패가 좀 팔릴 가능성이 있고 외곽 게이트의 12번 슈퍼대물도 좀 팔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마필들을 강하게 인정을 해줄 수 있느냐 아니면 훈련 상태가 좋고 이번 경시 이제 걸음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들에게 힘을 줄 것이냐 요것이 이제 관건인데 은근히 배당의 가능성도 상당히 내포를 하고 있고 의외로 또 안정된 선에서 마무리가 될 가능성도 내포를 하고 있는 경주라서 이 양면성을 띠고 있는 경주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경주예요. 자 그래서 쉬운 경주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쉬운 경주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적중이 가능한 그런 경주라서 딱 3마리 정도를 갖고 보고 싶은데 일단 1번 청담불패는 이번 편성에선 그래도 배팅권에 난차가 쉽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번 승급전에서 1200에 첫 도전을 해서 초반 선행력도 하강을 하면서 종반 탄력까지도 하강된 모습을 보여주며 다소나마 기대치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자 하지만 강타가 보는 경기에서는 기본적인 사이즈는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이전 때 조정 하강된 모습을 보여준 만큼 이번에는 충분히 경주력에 신장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배팅권에는 1번 청담불패는 가자는 가야 되는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 자 여기 이제 노림들을 갖는 강력한 단통마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마필을 놓고 승부를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경주 역시도 중배당 단통이 가능한 준메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토요제 10경주 현장 승부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제 10경주 현장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홈런 메이커가 지금 이제 8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고 양전지 부족으로 인해서 약간의 공백을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지난번 경주 때 급하강된 전력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아무래도 부종 자체를 달고 사는 마필이라 능력 사이즈는 누가 보더라도 가장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지만 왠지 모르게 조금은 이번에 이제 냄새가 모락모락 나기도 하는데 뭐 가전은 가야 되겠지만 예전처럼 뭐 무조건 축이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그 말은 선뜻 못하겠어요.
무조건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을 하기가 조금 힘든 입장인데, 편성만 놓고 본다면 뭐 무조건 입상이 가능한 전력이긴 하는데, 예, 사실 조금 깨름칙한 구석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홈런 메이커는 일단 배팅권에는 당연히 안착을 시키는 마필이긴 하지만 이 마필을 대가리로 놓고 때릴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김종준이를 태우는 것도 그렇고 이래저래 조금 불안한 요소도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번 편성도 은근히 배당의 가능성을 내포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여기서도 중배당을 한번 노려보고 싶은 경우다. 자, 그래서 10경주, 또 의외로 소수가 또 굉장히 많이 난무를 할 수 있는 그런 편성이기도 한데, 어찌됐든 10경주에서는 일본 홈런 메이크를 가져가지만 이 마필을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것은 조금 불안하지 않느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일 11경주로 강타의 토요경마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요 경주 딱 보는 순간에 메인이다, 요게 메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경주고, 또 배당도 상당히 짭짤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경주입니다. 자, 노림수의 마필 대가리가 버팅기고 있습니다. 자, 근간의 능력이 2% 조금 부족할 수도 있는 마필인데 이번에야말로 무조건 한번 대가리를 놓고 때려볼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자, 팔리는 마필은 당연히 8번 무대제가 이번에 또 팔릴 가능성이 있는 마필인데, 강타도 뭐 8번 무대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가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필을 뺄 생각은 없는데, 대가리는 따로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그 대가리가 안 팔려주기만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경주로서, 그놈이 조금 덜덜하게 팔린다면, 뭐 사정없이 그놈을 놓고 때려서 자, 한번, 예, 중배당 이상을 한번 기대해보고 싶은 메인 승부처라서 확실한 후반부 적중을 기대하는 메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1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아무래도 8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나름 배팅권의 충막감의 마필이 버팅기고 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경주죠. 바로 이 9번 예, 참만하는 마필입니다. 금강경주에서는 거의 취입일변도의, 선행일변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선행을 나서지 못하긴 했어도 엄청난 선행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반 탄력이 조금 하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전반적인 경주력 상승은 제대로 끌어내주고 있는 마필이라서 9번 참만은 이번 편성에서도 당연히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한두를 더 소개를 시켜드린다면 바로 승급전을 치르고 있는 2번 노얄 지불리라는 마필입니다. 1800이 출전을 하는데 직정용보다 6.5kg의 감량 2점을 안고 있는 마필입니다. 사이즈가 딸려서 이렇게 감량을 준 건 아니잖아요. 승급전을 치르니까 감량을 준 건데, 제가 보기에는 뭐 편성상으로 봤을 때 안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2번 노얄 지불리도 강력하게 추천을 해보고 싶은 마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토요일 13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기는 이제 끝장 승부처로 할까 생각도 했지만, 그냥 미련을 접었어요. 그냥 뭐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 경주가 아니고, 아주 큰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데, 어찌됐든 입상마의 우열이 어느 정도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들 입상마들이 하나 이상의 단점을 다들 갖고 있는 경주라서, 맹목적으로 무조건 충만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마필은 없어요. 그나마도 조금 나은 놈이 누구냐, 이걸 지금 물어보는 경주인데, 일단 전개상으로 누가 선행을 가느냐, 이것부터 알아봐야 됩니다. 언뜻 보면 10번 럭키라이트가 조금은 빠른 것 같죠? 8번 삼정불패도 버팅기고 있고, 또 여기에 11번 파랑주의보도 빠르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이 버팅기고 있고 합니다만, 일단 10번 럭키라이트가 선행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선행을 간다면 과연 문세영 관장으로서 버틸 수가 있느냐, 이런 것도 이제 관건인데, 어찌됐든 편성상으로만 보면 6번 베스트 가이가 이번에는 충분히 자력 입상 능력이 된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이제 급하강된 전력을 보여줬지만 그 급하강된 전력 자체가
입상권에 어느 정도 근접한 마필이 돼서 제가 보기에는 뭐 충분히 6번 베스트 가이 같은 마필은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다고 보고 싶고 10번 럭키라이트도 안 팔리지는 않겠죠. 당연히 좀 팔리겠지만 저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선행을 갈 수만 있다면 의외로 끈끈하게 버틸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13경기에서는 6번 베스트 가이와 10번 럭키라이트 같은 마필들을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UCC 경마 방송을 모두 마무리 짓습니다. 자,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또 9월에 월말 경마이긴 합니다만 하반기 경마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서울 경마 특히나 토요 경마 첫 단추를 한번 멋지게 한번 띄워서 한번 대박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토요 경마로 현장에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성!